안녕하세요. 지혜 1번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대 중국 춘추 시대의 철학자인 묵자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7가지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라. 자만하지 말고 겸허하여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바로 잡아서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야만 자신의 장점을 더욱 향상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말은 쉬워도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운 종목이다. 이러한 일화에서 묵자는 양쯔강과 황허강에서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하지 않아 큰 강을 이루었다는 말로 겸허한 태도를 가지라는 깨우침을 주고 있다. 오만해서는 안 되며 겸손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성실한 태도다. 그 넓은 세상에서 개인은 아무리 힘이 세고 영리하다고 해도 우주 속의 작은 먼지일 뿐이다. 둘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고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마라. 논쟁이 시작되면 쌍방은 원래보다 자기 관점을 더 고집하기 십상이지만 사실상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만일 논쟁에서 졌다면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둘 뿐 그 쾌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은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2가지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의미 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이며 이 2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셋째,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라.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 하는 사람은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반면에 영리한 척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재주로 여기고 시시때때로 사용하다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곤 하며 영리함도 재산이니 잔재주를 부리지 말고 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지 알아야 한다. 넷째, 아첨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마라.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분노를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 때문에 대부분 좋은 말로 인해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듣기 싫은 말을 해서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것을 꺼려한다. 물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친구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결점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문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결점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것이다.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이다. 다섯째, 자신의 재능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비범함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인생 태도지만 혼자만 자랑하고 주위 환경을 무시하면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부터 사람의 재능은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고 감추라고 했다. 이 도리를 알아야 소인의 질투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을 순조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 미인은 문 밖에 나오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만나길 원한다. 스스로 드러내고자 애쓰기보다 내실을 다져라. 여섯째, 나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귀처럼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마음을 비워야만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고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으로 변해버린다. 그렇지만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소인에게 맞서는 기술과 피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묵자는 사람을 크게 군자와 소인 두 가지로 나뉜다. 군자는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늘 주변의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음해하기도 하는데 그 기세를 도무지 막을 길이 없을 정도다. 그러므로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건드리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낫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소인은 평생의 삶을 방해하고도 남기 때문에 소인을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되며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외에도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인 것이다. 단물이 나는 샘터는 가장 먼저 퍼내어 마르게 되고 키가 큰 나무는 가장 먼저 잘리게 된다. 모든 것이 쓸모가 있으면 자기의 장점으로 인해 몸을 망치게 된다. 사람은 자기의 장점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망치는 수가 많다. 장점을 드러내지 말고 단점을 보완하며 항상 겸손해라. 모든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면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지 않는다. 부자는 가난뱅이를 짓밟지 않고 귀인은 천민을 압박하지 않으며 똑똑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는다. 두드리면 소리가 울리고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군자는 물으면 답할 뿐이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묵자는 고대 중국 춘추 시대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이고 기술자이며 그의 사상을 기록하면서 담은 책인 묵가를 만든 인물로 그가 어느 출신인지 또는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가 만든 묵가라는 책은 춘추 시대의 제자백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묵자의 명언 중에서 싸움은 그것이 어떤 연유로 해서 일어났는가 그 근본을 살펴 알아야 비로소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 세상에 속된 군자는 작은 것을 알고 있어도 큰 것은 알지 못하고 어진 왕일지라도 공이 없는 신하는 사랑하지 않으며 자비로운 아버지일지라도 유익하지 않은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대 중국 춘추 시대의 철학자인 묵자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7가지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